지금은 뉴노멀 장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1월 달에 장세가 한번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도 그 4월 달 네. 총선 전까지 그런 흐름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별 재미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철저하게 소외를 시킬 것이고 더 차별화되고 핵심 종목만 가는 장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더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하시기를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네. 오래 시장에 있는 사람. 네, 뭐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오래 견디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많은 이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500만 원 가지고 뭐 100억 벌었어요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입문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횟수로 보면 약 한 35년쯤 되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이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끈질기게 버텼다. 그게 유일한 뭐 제 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게 이제 뭐 역사 혹은 증시의 역사 요거는 계속 반복이 된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최근에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또 네. 없어졌다가 다시 요새 또 이러다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지금 아마 장세는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서머 랠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참 재미없다 이런 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신저가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양극화돼 있는 데다가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근데 똘똘한 상승 종목 몇 개가 시장을 끌고 가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서 그 똘똘한 몇 개에 해당되는 종목군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지금도 충분히 서머랠리야 이러실 테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사실 조금 움츠리고 있는 과정이라서 특히 개인 투자가가 좀 좋아하신 그런 성향들의 중소형 주단에서는 매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별로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최근의 시장 제가 아주 옛날부터 시장을 봐왔는데 지금 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은 뉴노멀 장세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흔히 이런 정도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맞는 장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꽤 오래전부터 시장을 봐왔어요 이런 게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새로운 표준이 생긴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나라를 뭐 제외하고는 사실 유럽이나 독일이나 뭐 일본 같은데 전부 다 사상 최고가 흐름 아니면 네. 5년 내 최고치, 뭐 나스닥도 최근에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근데 뭐 미국을 위시해서 조금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라는 뭐 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시장은 지금 최고가 흐름에다가 뭐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의 넘버원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PER 단위 60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도 거침없이 지금 행보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뭐 가치주 이런 거 기치를 올리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뭐지? 말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일반 투자가분들이 최근에 거래량 감소나 거래 대금 줄었다는 얘기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도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희한한 종목들만 시장에 대해서 약간 과대하다는 느낌이 있는데도 이게 좋대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도하에 가는 흐름이라서 일반 우리 순수 투자가님들이 같이 동참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다고 하는 것들 뭐 사실 뭐 2차 전지죠. 2차 전지하고 또 AI 반도체 뭐 이런 쪽인데 그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붙자니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러자니 다른 거는 안 움직이고 이런 움직이고. 네, 네. 장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 다시
그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옐런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뭐라죠 골디락스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파월 같은 경우는 한 2+1 정도의 이 금리 인상도 가능해라고 얘기를 해서 잠깐 이제 시장이 경기를 일으켰다가 최근에 이제 CPI라든가 PPI 지표를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예상치보다 한 끗발이라도 좀 낮게 나오고 이러니까 금리 여러 번 안 올려도 인플레는 알아서 꺾이고 있어 이런 과정이라고 보이는 거고 근데 또 경기가 너무 꺾이면 꺾인다고 또 우려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고용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뭐 아주 온건한 경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옐런 장관도 그거에 맞춰서 사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GDP는 생각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네. 최근에 또 중국은 조금 침울한데 그 대신 또 반대급부적으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추가될 수 있어라는 기대감도 또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과 약간 이제 그 격화된 어떤 갈등을 좀 좁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조금 시장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격렬한 어떤 경쟁의 구도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시장의 특징, 네. 결국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이런 외국인의 수급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팔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라고 일반적으로 수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외국인들이 의외로 좀 사고 있다. 근데 특별히 보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삼성전자 하나에 사실 거의 올인돼 있다라는 분위기고요. 네. 최근에 한 달 수급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만 한 2조 원 이상을 집중 매수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이제 달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이제 기타 통화들의 강세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주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뭐 범아시아권, 아시아권 아니면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덩치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실 삼성전자급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 매수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슬 2,800선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 최근에 사실 저 말고도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많은 전문가님들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같은 데서도 하반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들은 높게 보면 뭐 3천까지도 얘기를 네. 하고 평균 컨센서스를 보면 한 2,800선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장표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치가 있어요. 1986년도 이후니까 근 한 40년 통계를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 2분기 때 연속으로 오르면 3, 4분기까지 해서 연말까지 계속 오르는 장세가 나온다라는 통계치인데 중간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하반기에도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제일 아래쪽에 2023년도 통계치를 보면 1, 2분기 합쳐서 약 17%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 한 12번의 사례 중에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치면 하반기에도 계속 좀 오를 수 있다라는 확률과 기대값이 좀 나오는 상태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와는 약간 좀 디커플링 돼 있어요. 미국과 뭐 유럽, 일본 같은 데가 전부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그 2021년도 그 6월 달에 기록했던 3,300대 비해서는 조금의 갭이 좀 남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한번 달아오르면 지금 사실 끌고 가는 대형주들의 포모 현상이 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21년도 1월 달에 장세가 한번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도
그 4월달 네. 총선 전까지 그런 흐름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올 긍정적인데 하반기. 문제는 한 번은 꿀렁대고 나서 좋아질 것 같다는 하반기에? 느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요소는 뭐가 될까요? 그렇게 꿀렁거릴 만한, 왜냐하면 지금 사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은 만만치 않잖아요. 말씀하신 만만치 대로 않죠. 중국 경제, 뭐 네. 금융권의 어떤 불안감까지도 맞습니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네. 뭐 부동산 PF, 가계부채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나오는데요. 상당히 심각하죠. 예. 예. 사실 지금 앞서서 시장에 대한 최고치 흐름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 왜 바로 경제가 좀 침울해지기 바로 직전인데 최고치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도 나오는데요. 결국은 아까 조금 애매한 말씀으로 드렸지만 뉴노멀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른 잣대. 옛날에는 저포주라는 걸 발굴을 해가지고 적정한 수준까지 올리는 걸 뭐 표준으로 삼았다고 하면 지금은 저성장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게 귀하니까 이것들을 보배처럼 느끼면서 여기에다 집중 에너지가 뭐 들어간 그런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뭐 엔비디아라든가 TSMC랑 겨루고 있는 관계에서 뭐 현대차도 테슬라랑 맞춰서 보면 항상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가 테슬라보다 분기 수익이 더 잘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30분의 1밖에 안 되네? 그런 거가 한번 이번에 에코프로식으로 해서 약간의 밈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우직근 한번 발동이 되면 2021년도 1월 달에 매일 장세가 50포인트씩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 날 1월 11일 날 장중에 100포인트 올랐다가 고점에서 1시간 만에 150포인트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 바로 전까지의 모습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하반기 우리 증시를 이끌어 간다면 네. 그 주력은 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2500선에서 600선 사이를 맴도는 지수단에서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식으로 심지어 3000에 가까운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결국 2차 전지를 아우르고 있는 자동차 섹터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가 공이 같이 순환을 하면서 올라가는 스텝 움직임들이 나올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면 그 성장이 담겨져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함한 자동차 이쪽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의 화두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사람을 쓰지 않는 사회로 가느냐. 지금 인플레를 겪으면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지금 뭐 한창 뭐 요동도 치고 있습니다만 임금 상승이 만드는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또 한번 우리 사회도 최저임금을 또 정하게 되는 이슈가 있을 터인데 아마 이번에 아마 10,000원 정도 남짓 이렇게 아마 단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람들 특히 고용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람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AI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도 사람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반도체, 사람의 기능, 뭐 운전을 대신하는 자율주행, 사람의 어떤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대신하는 AI 영상 진단 이런 걸로 지금 대표되는 기술들과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축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하나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뭐 비롯해서 뭐 지금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이상 기온 그리고 뭐 전쟁만 나면 또 유가가 폭등하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에서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인플레와 에너지라고 하는 그 단어에 모든 것이 농축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섹터가 중심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출렁거림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하반기 2,800, 2,900 그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동향이잖아요. 네. 그 주포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외국인이 끌어주지 않으면 뭐 아무 우리 기관이나 개인들의 힘으로만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통 나오니까 네. 외국인이 살만한 환경이냐.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지금 126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환율과 연관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월 달에도 133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1280원대까지 내려올 때 그때 그 무렵에 외국인들 안 샀어요. 딴에는 이 정도 빠지면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노리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안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율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좋다 이런 느낌보다도 달러에 대해서 이제 긴축이 좀 풀린다라는 관점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제3지대,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와 견주어도 상대적으로 간 것이 좀 덜한 부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이 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샀단 말이죠. 네,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은 솔직히 뭐 공매도라든가 오히려 네. 이런 하방에 베팅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막 숏 포지션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외국인들이 하반기에 집중할 sek터나 주식 종목이라면 어디가 될까요? 뭐 연초부터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부분은 방금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AI로 대표되는 부분, 그뭐챗 GPT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의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하고 완성형 배터리 만드는 그런 회사들까지 좀 아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옮겨 붙어 가지고 뭐 AI 반도체라든가 또 최근에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HBM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PCB 쪽 관련주도 그렇고요. 또 리튬도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직접적으로 막 만든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리튬 관련된 섹터에도 수급은 어찌됐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의료 부분, 또 바이오 부분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 2차 전지나 아니면 특정 반도체 섹터 이쪽만 오르는 쏠림 현상 이것이 아니라 좀 골고루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외감을 느끼는 지수는 오르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별 재미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철저하게 소외를 시킬 것이고 더 차별화되고 핵심 종목만 가는 장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더. 예, 이게 사실 제가 뭐 이따가 질문 주시면 그런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항상 뭐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 작년 11월에 루닛이라고 하는 이제 의료 AI 기업이 네. 있었거든요. 이 기업이 작년도 11월 무렵에 한 15,000원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러다 11월 중순 돼 갖고 3만 원 정도 가격이 됐어요. 그때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의료 AI 쪽으로 루닛이 대단해. 제2의 루닛은 무엇인가? 이런 표제가 붙었는데 그 뒤에 6개월 뒤에 루닛은 6배가 더 올랐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제2의 제3의 루닛 찾는다고 하는 게 소용이 없다. 그때 제2의 루닛이라고 할 때 그 이름 붙은 본 주식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게 훨씬 낫다는 평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서너 달, 뭐 두세 달 전에 불렀던 반도체 종목들 지금 뭐 두 배 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뭐 없을까 이렇게 찾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에서 별로 시장은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2배, 3배 오른 게 4배, 5배 오를 생각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변주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한 달 뒤에, 2달 뒤에도 훨씬 더 퍼포먼스상으로
우위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반도체 관련해서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원래는 뭐 AI 쪽에 관련됐고 HBM에 관련된 것들은 뭐 지금 계통들이 있잖아요. PCB 쪽으로는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서 대덕전자라는 코리아 서킷으로 지금 프로세스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본딩 장비, 또 프로텍이라든가 또 최근에 인텍플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매기가 많이 몰려져 있는데, 이미 그것들은 바라보기에는 너무 그렇죠. 먼 산처럼, 높은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시세는 여전할 거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분들이 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됐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거는 오히려 그 1세대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옛날 이름, 옛날부터 있던 녀석들. 최근에 좀 조명받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정말 옛날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 클린룸이라든가 드라이룸 같은 경우 한 7배 정도 확대한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말 옛날 기업인데,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명받을 수 있는 초기 반도체 기업이죠. 장비주.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봤으니 뭐 플렉스라는 개념에서 옛날에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죠. 그런 사이클이 올 수 있으면 제일 먼저 순번은 가장 먼저 있었던 애들. 그렇게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